이슈 토크입니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조례 제정으로 상위 법령을 정면 돌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자치 입법권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지방 분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지방 분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왜 빠졌는지가 좀 궁금한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입법권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면은 우리 헌법 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는 그 헌법 117조 1항에 등장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립하는 규칙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자치에 관한 규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치입법권이라면 이러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행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방 분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왜 빠진 건가요? 그 왜 빠졌느냐 이렇게는 그걸 정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개정 안에 지방 그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민이 이제 자치입법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 관련해서 제정, 개정, 뭐 폐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지방 자치권의 확보라든지 뭐 지방 분권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큰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뭐 지방 자치 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치입법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자치입법권은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보다 이 당위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헌법 110조 1항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헌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 바꾸자 뭐 이렇게 하든지 헌법 바꾸어서 지방자치 제도를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그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지방자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법치를 실현하면서 이 두 가지 법치와 지방자치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자치입법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치는 결국은 권력자 자의적으로 통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어떤 집행하고 재판하고 이러한 작업인데 그러면 이러한 그 법치 실현을 지방 정부 수준에서 하려고 하면은 지방 정부에서 스스로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지방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집행 같은 권력 활동들도 정당성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권에 있어서 자치법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에서 이 자치입법권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헌법이 자치입법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예. 그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헌법 1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앞에 이제 어떤 수식어가 등장하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제한적인 자치단체가 입법권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 법령의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관한 깊숙한 영역까지 개입해 들어와서 일정한 내용을 규율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법령에 좀 발목 잡힌 자치법권이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은 국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이제 국회가 주로 행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권의 대표권자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그 제정을 하는 조례가 될 텐데, 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무들을 지방에서 행해지는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이렇게 크게 분별을 한다면은, 네. 중앙정부의 입법권은 일단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적용돼야 되는 어떤 국가사무에 관한 것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치에 관한 영역에서만 행사돼야 되고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법령의 범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니까 법령 제정권자, 즉 대표적으로 국회 같은 중앙정부 입법기관이 예. 자치에 관한 영역에도 개입해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네. 무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는 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항들을 다 그 중앙정부의 국회에서 다 정하면 자치에 관한 것도 네. 다 정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국회의 위장기관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회의 수족처럼 그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은 아닌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헌법 책에서 권력분립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들을 규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는 그 한계 고유한 어떤 영역들은 일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그 보통 지방의회 유보 원칙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어떤 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컨대 뭐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가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뭐 규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집에 청소를 뭐 부모하고 그 자녀들 간에 있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규율하는 그 자체가 국회 입법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영역이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영역을 넘어서서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할 때 그 영역을 넘어선다 해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것이 우리 헌법적 차원의 원칙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그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은 어떤 사회 조직에 있어서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가 그리고 상급 단위보다는 하급 단위가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상급 단위가 혹은 큰 단위가 자신의 업무로서 그걸 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질서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제도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그 자치권을 안 주고 중앙에서 직할로 이렇게 과거처럼 그 지배를 하거나 통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게 이제 그 보충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역량이나 뭐 인구의 수, 재원 혹은 뭐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들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자치사무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네. 그런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된 입법이라는 것이고 헌법상 보충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독점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자치에 관한 사무이긴 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영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면은 그러한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에 관한 사무니까
자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정부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는 양자 입법권이 서로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조정하는 게 헌법 117조 1항이거든요. 이렇게 충돌할 때 헌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경우에 충돌할 때 법령 우위 내지는 법률 우위가 적용되는 것이지 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에 대해서 법률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적인 해석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위 법령으로 침해받는 자치법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제안하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앙정부의 입법권이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주가 모든 자치 사무에 대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1차적으로는 이게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본연의 자치 사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역량이 좀 안 되거나 미흡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역량이 되면 도와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데 첫 번째는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사무들의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네. 중앙정부로부터 즉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라면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거나 아니면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책임질 일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럼 중앙정부의 위장기관이 되거나 그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변질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원래 예견치 않았던 권력구조의 변질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그 과도한 국가 사무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때 네. 그러면은 국회 입법권하고 결국은 대결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예. 그럼 국회 입법권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과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사무도 그 고유한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이걸 저는 이제 1차적 자치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영역. 그래서 그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이제 2차적 자치사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적 자치사무는 자치사무이긴 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 이렇게 이제 분별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방 공무원들이 나름의 업무들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국가 사무인지 1차적 자치사무인지 2차적 자치사무인지 3차적 자치사무인지 이렇게 분별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 2차적 자치사무 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입법권 행사 영역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영역에 있어서 법령이 개입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법령에 이제 맞서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법령과 그 부딪혀서 그런 법령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법령을 바꿔내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신의 역량 부여가 자꾸 커질 수 있는 계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차적 자치사무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 더 역량이 주어지면 그런 영역들도 2차적 자치사무 자꾸 넘어오게 하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은 사무 구분들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무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1차적인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들을 하면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 조금 거칠긴 하지만 분류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각각의 그 카테고리 속에 그걸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오는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치권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절반 이상을 국가사무를 하면은 본질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다 가지게 되면 오용이나 남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은 보십니까? 예, 저는 거기서 말하는 오남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예. 뭐 이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다라고 하면은 네.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국가 사무를 규율하는 것.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이런 걸 규율한다든지 예. 스스로 규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을 규율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규율하면 이것은 법령을 통해서 통제를 받으면 될 일이니까 네. 별 문제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남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자치 사무를 규율을 하는데 예. 그런 규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부족함이 있다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다음 선거를 통해서 심판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자치 사무를 규율할 때 그 안에서 중앙정부를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영역이라면 네.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3차적 자치 사무에 관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법령 우위가 적용되니까요. 네. 그 영역에서는 중앙정부도 개입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니요, 걱정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 뭐 의회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높아심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중앙 권력의 입법권의 오남용이 오히려 그게 더 걱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현재 지방의회 역할 그리고 만약에 자치입법권이 좀 확대 강화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을 제대로 잘 정립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들 함께 있겠죠. 네. 그런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고유한 자치 업무들인지에 관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미의 자치에 관한 정립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이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계기로서 사실은 그 제가 제안했던 그 조례안은 바로 이런 것을 파악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현 정부가 출범 당시에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뭐 가시적 성과는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 지방 분권 내지는 지방 자치 관련해서 사실은 현 정부에 당부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주로 이야기 나오는 목소리들이 중앙 정부에 대해서 자치법 확보해 달라 이제 이렇게 주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은 중앙 정부에 의해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의 기반이 중앙 정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은 네. 오히려 중앙 정부를 대할 때 그런 차원이라보다는 중앙 정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이지 않습니까? 예. 중앙 정부도 결국 헌법을 실현해야 되는 국가 권력 기관이니까 헌법을 가지고 와서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 자치권이 헌법상 부여받은 지방 자치권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 그 투쟁을 하든지 즉 헌법 해석 싸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헌법으로부터 직접 지방 자치권을 구체화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입법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령들이 확인될 테고요. 그럼 그런 법령들의 위헌, 위법 여부들을 따져 묻는 이런 과정들은 사법투쟁으로 이루어질 테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투쟁으로서는 이제 관련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낼 좋은 대표자들, 국회의원이 됐건 지방의원이 됐건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내는 과정, 뭐 이런 과정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지 지방자치권이 헌법 합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흔히 뭐 지방 분권으로 가는 지방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 확대 강화가 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자치 입법권의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